고려아연 이야기를 할 건데요. 고려아연 이름만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벌써 이름에 아연이 딱 들어가 있고 고려 그럼 솔직히 말하면 좀 올드한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올드한 느낌 좀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TV라 유튜브를 통해서 1000명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요, 비철금속 재련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사실 대단한 기업이에요. 사실 대단한 기업이고 우리나라에 1974년에 설립된 또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78년에 아연 재련 공장을 만들고 1990년 상장했으니까 벌써 상장한 지만 해도 역사가 32년 되는, 그래서 옛날에 좀 투자해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요즘에 이제 주린이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시장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거나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금 가격이 오르거나 아니면 뭐 은 가격이 올랐다, 뭐 구리 아연 가격이 올랐다 이런 얘기 들리면 가끔 원자재 가격이랑 연동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뭐 튀었다가 또 빠졌다 이렇게 반동하면서 단타를 칠 때 몇 번 보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회사는 사실 당연히 펀더멘탈도 튼튼하고 실체가 당연히 뚜렷하고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회사이기도 하죠. 재련 기술, 생산성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훌륭한 회사다. 또 올해 사상 첫 10조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중견 기업으로서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올 들어 주가가 10% 올랐어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오른 영향도 있었지요. 근데 5년을 놓고 보면 17%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자, 5년 동안 17%면은 솔직히 적금에 넣어놓는 게 나았겠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당연히 장기 투자를 하기 어려웠던 종목이고 왜 그렇게 주가가 안 좋았을까? 왜 그렇습니까? 산업 그동안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구산업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죠. 이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 1등이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성장성을 높게 평가받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크게 좋지 못하고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일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회사 그래서 품목별 매출 비중 보시면요. 뭐가 제일 높죠? 37% 차지하는 건 역시 아연입니다. 그 다음에 은이랑 금 비율 높습니다. 그래서 은이 23%, 금이 12% 이렇게 다뤄지면서 또 17%는 납 이렇게 해서 구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리랑 크지 않고 제일 큰 순서는 역시 아연이다. 이렇게 해서 비철금속을 재련하는 구산업의 회사였습니다. 사실 이 회사를 우리가 왜 소개하느냐? 여기까지면 솔직히 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5년 동안 17% 오르는 주가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솔직히 소개하겠습니까? 그리고 같이 공부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구산업 회사에서 지금 신사업을 내놓고 회사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산업에 있었던 회사가 구산업의 힘을 기반으로 신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회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강점은 재련 분야 기술력입니다. 뭐 설명 자세히 안 드려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연, 연금, 은 이렇게 재련하는 회사다. 근데 재련 분야 때문에 제가 소개드리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사업을 중심으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자, 고려아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네이밍을 했습니다. 트로이카 드라이브. 그러니까 뭡니까? 세 개의 축을 통해서 신사업 3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이 변신을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난 30년 아연 재련 회사로 커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점부터 이제 오늘 이번 해에 이제 변화를 선언한 것이거든요. 이 시점부터 우리는 소재 회사, 미래 에너지 회사로 변신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3가지를 제시했죠. 신재생 에너지 및 수소사업, 2차전지 소재사업, 자원순환사업. 제가 이걸 솔직히 딱 보자마자 여기에 주식을 잘하는 누군가가 들어갔다. 여러분 3개 다 어떻습니까? 높은 밸류에이션을 인정받는 신사업이죠. 그러니까 정말 좋아 보이는 거 3개를 참 잘도 묶었다. 이런 회사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 볼 때는 아주 냉정하게 보셔야 되는데 정말 이 회사가 주식을 위해서 이렇게 할 만한 니즈가 있었는가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정말 이 회사가 변신을 하기 위해서 이걸 진지하게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은 진지하게 하는 것 같아서 또 소개를 드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참 섹시하게도 3개를 잘 뽑아냈다. 근데 3개를 모두 성공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죠. 네, 그래서 아마 3개를 하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특정 부분에 집중하고 이제 2차전지 소재 산업에 좀 더 단기적으로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 아마 리사이클링, 자원순환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신재생 에너지 수소 사업은요. 지난 5일날 공시가 났어요.
한화 임팩트의 미국 에너지 분야 투자 자회사 한화 H2 에너지 USA의 지분율 5%, 제3자 유상. 아이고 복잡합니다. 뭐 이거 말이 복잡한 거고요. 한화 임팩트가요 고려산업 지분 5%를 4,718억 원에 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한화랑 고려아연이랑 손을 잡았다. 고려아연이 대기업들이랑 손을 많이 잡거든요. 근데 이제 수소 사업에서 한화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화 무슨 기업입니까? 신재생에너지의 가장 진심인 기업. 한화솔루션을 중심으로 태양광 패널 사업을 주도하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이제 한화가 또 미국에서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이 한화와 손잡은 게 상당히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합니다. 한화 임팩트는 또 LNG 가스 터빈을 수소 가스 터빈으로 전환하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고 수소 혼소 발전 등의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한화의 핵심 계열사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 공시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고려아연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장난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보여주기 주식 투자 뭐 띄우기에 그치지 않는구나. 얘네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그런 상징적 공시가 되겠습니다. 메타버스랑 NFT도 진출하지 김성수님 그러셨는데 거기까지 진출했으면 이제 진짜 사기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차전지 소재 산업 자회사 이제 제가 그래서 실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회사 2차전지형 동박회사 K잼이 있어요. K잼. 이제 여기가 원래 생산 능력이 1.3만 톤, 올해 1.3만 톤까지 좀 이제 증설을 하고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동박이 아시다시피 이제 뭡니까? 얇은 이렇게 호일 같은 막이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차에도 쓰이고 IT에도 쓰이고 이제 여러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IT의 필수 소재이기 때문에 이제 수요가 너무 많고 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K잼이 이제 동박 생산 능력을 1.3만 톤에서 2027년 6만 톤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증설 발표분이 4만 7천 톤 정도 돼요. 2027년이면 어떻습니까? 좀 시기를 넓게 잡았죠. 왜 넓게 잡았냐면 동박 생산 공장을 만드는 게요. 제가 동박 생산 공장 뭐 SKC도 가보고 일지머티리얼즈도 SKC 가봤는데 일지머티리얼즈도 이제 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한번 공장을 지으려면은 4-5년씩 걸려요. 시간이. 부지 선정도 해야 되죠. 그 부지의 어떤 날씨, 습도 등등등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쉽게 증설을 한 번에 하지 못한다. 거기 안에 이렇게 돌아가는 큰 통이 있거든요. 그것도 일본 회사에서 수입하는데 그런 것도 수주가 많이 밀려있다. 그래서 쉽게 빠른 시간에 증설을 못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K잼이 이렇게 증설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회사 캠코에서 황산니켈 증설 들어가죠. LG화학이랑 전구체 합작법인 설립해서 1차로 2만 톤 증설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것은 원자재 영향도 있지만 사실은 2차전지 소재 산업에서의 어떤 진격 등이 주가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리사이클링 사업 있습니다. 리사이클링 사업하면 요즘 어떻습니까? 뭐 성일하이텍 등을 비롯해서 배터리에 대한 관심들이 높죠. 이 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지난 7월에 미국 전자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이그니오 홀딩스를 인수했습니다. 자, 미국 2차 전지 폐배터리 사업 진출도 준비하고 있고요. 하나와 협력해서 태양광 사업에서 이제 패널이 나오거든요. 패널, 폐기 처분된 태양광 패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에서도 협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자, 성장성 높은 사업은 맞죠. 재활용, 리사이클링 앞으로 ESG 관점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일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가시화하거나 어떤 매출 이익이 이그니오 홀딩스에서는 발생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주가를 이끌 만한 수준에는 아직 못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금 구체화될 때마다 주가가 재평가되는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그니오 홀딩스 인수한 거 보시면요, 이제 뭐 증설 계획도 갖고 있고요. 고려아연이 지금 뭐 보시면 이제 여기 페달 포인트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배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인수금액은요, 신주 발행비 1억 5천만 달러 포함해서 4,324억 원이다. 달러는 3억 3,220만 달러니까 실제는 5천억, 지금 환율로는 조금 더 비싸지겠네요. 네, 그래서 거의 5천억 가까운 돈을 주고 샀다. 네, 그렇습니다. 자, 주가 전망 어떠냐면요, 원자재 가격 정점 통과했다는 전망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주가 차원에서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 아연, 구리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경기 민감한 원자재로 꼽힙니다. 경기 침체 구간에서 뭐 가격이 뭐 특별히 지금 공급 문제로 인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제 수요적으로는 좀 위축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주가가 뭐 좋아질 만한 것은 사실 잘 보이지 않는다. 이 냉정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다만 트로이카
드라이브 신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좀 살펴보면서 또 호재 공시가 계속 나올 수 있고 또 이 회사가 또 적극적으로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도 있고 주가 재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엿보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 관점에서 관심을 갖고 그래 이 회사는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표 주가 평균은 68만 원, 최고는 BNK 투자증권에서 제시한 85만 원입니다. 상승 여력은 약 20% 내외로 평가됩니다. 자, 여러분들 고려아연은 좀 구산업이에요. 하지만 신사업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투자 기회는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있던 회사가 새로운 회사로 변모할 때, 예를 들어서 SKC 같은 회사도 어떻습니까? 옛날에 테이프 만들던 회사가 필름 회사로 변신했죠. 하지만 필름 만들던 회사가 동방 만드는 회사로 또 변신을 하죠. 이렇게 회사들은 계속 변신합니다. 삼성전자가 향후 30년 후에 반도체 기업으로 남아있을지 혹은 AI 로봇 기업으로 남아있을지 그건 또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는 계속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 변화하는 회사를 공부하고 그 변화에 투자할 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큰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하는 기업들은 공부해야 합니다. 돈 버는 퇴근길에서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을 이겨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돈 버는 퇴근길 고인상이었습니다.